수열 우리가 등차 중하까지 있고 문제 몇 개 한번 볼까? 여기 필수 1번 봅시다. 필수 1번. 필수 1번으로 가보면 등차 수열 처음 그러니까 수열은 일단 뭐 상관없이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쉬워. 그러니까 이해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실 1번 볼게.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첫째 항 지금 A1이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4항이 마이너스 2야. 이거의 공차를 구하래. 그러면 이걸 딱딱하게 푸는 방법도 있어. 그러니까 4항은 우리가 저 일반한 공식 투입하는 거지. 4항이 지금 4항이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니? 4항은 뭐라고 그랬어? 첫째 항에다가 첫째 항 마이너스 11에다가 공차 몇 번이었을까? n번째 항이 n 마이너스 1번 더했거든? 그럼 4항은 몇 번 더해야 되지? 3번 더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3D 이렇게 이걸 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 가장 딱딱하게 푸는 방식이지. 이게 가장 뭐 초보스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도 풀어야 돼. 우선 넘어가면 얼마? 9니까 2가 얼마가 되는지 풀면 되겠지. 이렇게 구할 수 있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그랬으면 좋겠어. 조금 등차 수열은 우리가 이거 항모랑 몇 개 차이 나니? 3칸 차이 나잖아. 3칸 차이 나니까 3D만큼 차이 나는 거잖아. 3D 한 칸마다 D잖아. 그러니까 3D 얘에서 F 뺀 게 얘에서 F 뺀 거랑 9잖아. 그렇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이게 그냥 3D가 9니까 D는 3이다. 근데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왔으면 가장 이상적이지. 이게 등차수열 개념이잖아. 통번호가 3개 차이 나니까. 아니면 그냥 뭐 일반하게 넣어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가보면 공차가 마삼이고 이랬어. 그럼 2번 뭐야? 공차가 지금 얼마? 마이너스 3이고 5항이 지금 얼마래? 5항이 마이너스 6인 거지. 이럴 때 첫째 항 구하실 거야. 그럼 5항은 우리가 일반적 공식에 넣으면은 5항은 이렇게 되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해야 되니? 5항일 때는 4번이지? 4번 공차를 4번 더해야 되겠어. 이게 얼마나? 마이너스 16이더라. 그러니까 얘 마이너스 10이고 넘어가면은 이건 얼마나?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지? 틀렸어. 첫째 5항이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16이라. 16. 그러면 얼마냐면 6이지. 그 다음에 필수 2번 갑시다. 2번을 가보면 등차 수열 AN에서 필수 2번 지금 5항이 이렇게 있어. 5항은 3항의 3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A2에다가 이거지? 얘가 6이야. 그럼 여기서 얘를 딱딱하게 얘는 A 플러스 D, 얘는 A 플러스 3D 이렇게 적지 말고 우리 아까 등차수열 배웠잖아요. 등차 중항 배웠지. 그럼 얘를 보고 어떻게 적어야 될까? 2항과 4항의 합은 뭐가 같아? 3항의 2배. 얘를 보고서 얘는 2배 이거니까 이게 머릿속으로 왔다. 그래서 3항이 얼마다? 3이다. 이게 그냥 딱 보여야지. 그래서 3 집어넣은 거지? 5항이 얼마나 되겠니? 여기 3 집어넣었어. 12. 그러니까 5항은 얼마다? 12가 된다 이 얘기지. 이렇게 좀 유연하게 풀어야지. 3항이 나오고 그런데 7항 구하래. 봐봐. 7항 어떻게 구하겠어? 3항이 봐봐. 3항이 3이고 5항이 12야. 두 칸이잖아. 7항은 차이가 얼마? 9지. 여기다 다시 9 하면 되잖아. 얼마? 21. 이렇게 풀 수 있겠지. 이게 가장 이제 유연한 방식이고 물론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딱딱하게 여기는 A5는 A 플러스 4D가 될 것이고 얘는 4배 얘는 A 플러스 2D 이렇게 적고 그 다음 여기서는 얘는 A 플러스 D가 될 것이고 4항은 첫째 항에다 공차 3번이니까 이렇게 적겠지. 이렇게 이거 두 개를 연립해도 돼. 이게 가장 초보스러운 방법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조금 유연하게 해줘야 돼. 왔다 갔다. 왜냐면 수능 문제 잘 풀려면 그게 잘 돼야 돼. 너무 기계적으로 그냥 무조건 공식에 넣어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 좀 뭔가 생각도 해보고 수열 규칙성이 많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풀어보라 이거지. 이거 그러니까 첫 번째 방식은 이게 가장
괜찮은 방식이고 등차 중앙을 이용하는 거. 두 번째 방식은 그냥 딱딱하게 연립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식이 있고 둘 중에 선택을 해줘야지. 그 다음에 필수의 3번은 숙제를 한번 해봐. 똑같은 문제니까. 필수의 4번을 볼게 바로. 필수의 4번 봅시다. 4번을 가보면 등차 수열 얘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를 구하셔야겠지? 봐봐. 그러면 지금 이 수열을 보면은 100부터 해가지고 주어들을 쳐야겠지. 100, 97, 94 이렇게 주어들. 주어들인데 음수가 되는 항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게 몇 번째 항이냐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일반 항을 먼저 구해야 되지. 얘가 첫 번째 항이잖아. 얘가 첫 번째 항이고, 얘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것이고, 얘가 세 번째 항이 되지. 그럼 내가 우선은 n 번째 항을 먼저 구해볼 거야. n 번째 항. 지금 얘가 지금 무슨 수열이니? 차이가 일정하죠. 차이가 마삼으로 일정하잖아. 줄어드니까.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일반항 공식이 어떻게 했냐면 첫째 항에다가 n-1의 d였지? d가 현재 공차인데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에 플러스 103이 되지. 내가 뭐 제대로 구했는지를 한번 대입을 해보면 봐. 확인 작업해가지고 1 집어넣으면 나오니? 100? 나오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나오지. 97. 제대로 구한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항을 구할 때 얘들아 그냥 이렇게 일반항 공식에 투입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 조금 더 유연하게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어. 아까 전에 우리가 일반항의 특징을 알고 있잖아. n의 반항 1차식이면서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니까 공차가 지금 마삼이거든. 그럼 얘는 보자마자 a는 어떻게 적어야될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이렇게 시작한다니까. 첫째 항 맞추면 되지. 1 넣었을 때 100이 나오고 싶어. 그럼 여기 103이 되는 거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이걸로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거에서 버벅거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일반항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하래.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이 값이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할 건데 얘는 당연히 n은 뭐니까 항 번호니까 자연수만 의미하겠지? 그렇지? 넘어가면은 뭐가 되냐면 n은 3분의 103이 될 거야. 그러면 이거 얼마니? 34점 얼마가 되겠지?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지금 얘보다 큰 자연수니까 35항이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5항. 그 괄호 2번은 숙제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유형 5번도 마찬가지야. 등차수열 얘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네. 이제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5번도 한번 간단하게 신경 써보자. 지금 수열이 어떤 수열이냐면 1, 5, 9, 13 이렇게 뻗어나가는 수열이지.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인지 먼저 알아야 되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지? 차이가 얼마로? 4로 일정해. 공차가 얼마에? 공차가 플러스 4인 이러한 등차 수열이야. 그럼 얘는 일반항은 우선 어떻게 시작한다? 공차가 4니까 4엔 이렇게 시작할 거라고. n에 관한 1차식에서 계수 공차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나와야 돼. 여기다 1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 빼기 3 해주면 돼.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됐지. 그럼 얘가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이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이거니까 n의 값은 뭐가 돼? 4분의 103이 되지. 그치? 4분의 25가 4분의 100이니까 26하게 되겠네. 얘는 n이 26일 때부터가 그치? 이거보다 크지. 그 다음에 필수의 6번 가볼게. 요거보다는 우리 유제에는 284번을 볼게. 우리 그게 더 맞지? 유제에는 284번을 수를 끼워 넣는 거. 얘도 아주 잘 나오는데 봐. 등차 수열에서 공차가 2야. 그럼 요거 볼게. 마이너스 8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n개의 수를 집어넣었어. x1부터 해가지고 x2 쭉 집어넣어가지고 n개의 수를 집어넣고 여기 30이지. 이거에 지금 공차가 지금 얼마나? 공차가 2인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걸 항상 이렇게 숫자를 끼워 넣는 거는 항상 항 번호를 새로 적어. 얘가 첫 번째 항을 생각해봐. 얘가 두 번째 항. 얘가 세 번째 항이거든. 그럼 얘는 몇 번째 항이야? 얘부터 1번을 매겼어 내가 번호를. 그럼 얘는 뭐가 돼? n 플러스 1. 얘는 몇 번째야? n 플러스 2번째가 되겠지. 30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 3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자는 거야? 첫째 항 마이너스 8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 했을까 얘들아?
얘가 항 번호가 n 플러스 2야. 공차 몇 번 더해야 되니? n 플러스 1번. 그러니까 n 플러스 1에 공차 얼마? 공차 1하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n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지. 이거 정리하면은 2n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지. 넘어가면 36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n의 값이 얼마면 18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아, 여기 18개를 집어넣었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찾는 거지. 항번호를 다시 한번 봐봐. 이렇게 뭐 끼워넣는 문제를 봤을 때 항상 밑에다가 세로 적으라고. 얘가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얘가 두 번째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n개니까 얘는 n 플러스 1번째가 되지. 그럼 얘는 n 플러스 2번째가 돼. 당연히 첫째를 예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뭐였어? 등차수의 개념이 n 플러스 2번째 항은 첫 번째에다 공차 몇 번? n 플러스 1번. 우리가 n번째 항은 어떻게 보고 있으니까 n번째 항은 공차를 n 마이너스 1번 더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 30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등장했냐면 첫째 항 마이너스 8에다가 공차가 지금 2인데 걔를 몇 번? n 플러스 1번이지. n의 값 나오지. 그치? 그 다음에 필수의 7번 등차 중앙에 관한 문제. 그럼 얘를 뭐만 기억하면 돼? 등차 중앙 문제는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과 같다. 그걸 기억해야 돼. 등차 중앙이 뭐였어? 이거 있잖아. 가운데 거의 2배는 양 사이드 합이지. 이거의 2배는 요런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 이놈의 2배는 요런 하게 되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면 항상 이게 성질이 되겠지.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이고, 필수의 제 7번을 가보면 지금 세수가 있어. 세수가 x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지. 지금 얘가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거야, 순서대로. 그럼 항상 우리 등차 수열이 정의를 해도 돼. 등차 수열 정의가 뭔데? 차이가 일정하니까 얘에서 f 뺀 거하고 얘에서 f 뺀 게 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x 제곱 빼기 1에서 x를 뺀 요 결과가 나오고, 얘에서 f 뺀 거하고 얘에서 f 뺀 거하고, 즉 2x 더하기 3에서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얘를 빼기 같더라. 이렇게 등식을 만들면 되겠지.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등장했고, 넘겨 정리하면 2x 제곱 되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되겠지.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2차 방정식 풀어서 되겠네. 2하고 5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누구는 2분의 5가 등장하지. 그래서 다른 제약 조건 없지? 뭐 양수란 조건 없으니까 둘 다 가능하지. 그 다음에 내신에서는 PCG 8번이 좀 잘 나와. 얘는 좀 대표로 그래도 하나를 넣어줘야지. 봅시다. 우리 문제에서 이거는 좀 스킬인데, 우리 이걸 안 돼. 봐봐. 세수가 등차수를 할 때. 요 조건 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게 내수. 내수가 등차수열을 이룰 때. 문제 보면 두 가지가 있어. 그럴 때 홀수될 때에는 애초에 우리가 수를 줄 때 어떻게 주냐면 뭐 A, B, C 이렇게 줄 게 아니라 세수가 무슨 등차수열이잖아. 차이가 일정해. 그러면 센터를 A로 잡는 거야. 그렇지? 그럼 그 다음 뭐가 되겠어? 하나는 A 플러스 D가 되겠지. 다른 하나는 A 마이너스 D가 되겠지. 이렇게 차이가 D 일정하지? 이렇게 두고 푼다는 거지. 세수를 애초에 이렇게 잡는 거야. 홀수일 때는 5개는 안 나와 시험에. 보통 3개 아니면 4개만 나오는데 3개일 때는 이렇게 잡고, 그럼 4개일 때는 어떻게 잡을까? 4개일 때 이렇게 잡으면 센터가 4개 짝수개일 때는 센터가 2개지. 그럼 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잡아야 돼. 센터를 2개로 잡아야 돼. A 마이너스 D하고 A 플러스 D 이렇게. A 플러스 D. 센터를 이렇게 2개로 잡는 거야. 그럼 차이가 얼마니 현재? 차이가 2D지 2D. 그러니까 얘 여기는 누굴 적어야 돼? A 마이너스 3D를 적어야 되겠지. 그래 차이가 지금 일정하게 2D로 되고 있잖아. 여기는 뭐 적어야 돼? A 플러스 3D로 준다는 거지. 애초에 되겠네? 3개 아니면 4개밖에 치면 안 나와? 3개면 이렇게 센터를 A로 잡고 4개면 센터를 이렇게 2개로 잡아야지. 되겠지? 요거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어. 봐. 그래서 필수지 8번 가볼게. 필수지 8번. 8번 가보면 3차 방정식 얘가 세근이 등차수를 이룬다. 그러면 x 세제곱에 여기 마이너스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x제 플러스 k야. 이거의 세근의 등차수를 이룬다. 세근 자체를 알파벳 한 번에 잡는 게 아니라고.
그럼 계산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세근 자체를 어떻게 적였다? 세근이 마치 등차수를 이루는데 이렇게 적어야지. 그러니까 세근을 a-d 그 다음에 a 플러스 d 이렇게 세근을 잡는 거지. 그 다음에 근계수 관계 우리가 적용시키면 되는 거야. 우리가 고일 때 배웠던 거지? 먼저 첫 번째 뭐야? 세근의 합이지. 세근의 합이 세개들의 합이잖아. 그 뭐가 되니? 3a지. 근계수 관계 기억나지 얘들아? 세근의 합 뭐 어떻게 돼? 마이너스 이놈분의 이놈이지. 항상 부호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근계수 관계 부호는 마이너스부터 출발. 마이너스 플러스 2차도 마찬가지고 3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되면 3이 돼야 돼. a 값 바로 나오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분끼리 곱의 합이지. 얘를 좀 해줘야 돼. 봐봐. 그럼 요놈 곱하고 곱하면 뭐가 되냐면 a 제곱 마이너스 ad. 그다음 요거 곱하면 뭐가 돼? a 제곱 플러스 ad. 그다음에 요거 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d 제곱 이게 되지. 이거 없어진단 말이지. 남는 게 누구냐? 3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d의 제곱 남지? 근데 a 값 이미 구했잖아. 1인 거. 그래서 얘는 뭐가 되면 3 마이너스 d의 제곱인데 얘가 현재 얼마?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지. 그럼 d 제곱 현재 얼마인 거지? 9인 거지. 따라서 우리 d의 값이 얼마냐면 뿔마 3이 나와. 지금 공차가 양수란 말이 없잖아. 둘 다 생각해야 돼. 그렇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이 수열 자체가 센터가 지금 a라고 돼 있어. 1. 이 수열은 센터 1이면서 공차가 3이라면 어떻게 되지? 여기 3 됐으니까 4가 될 거고 3 빼면 얼마? 마이너스 2. 요 수열이거나 아니면 센터가 지금 1인 상태에서 마이너스 3일 때에는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가 4가 되는 요거 아니면 이거지. 지금 문제가 뭘 구하래? K값 구하래. 어차피 요놈이나 요놈이나 상관이 없어. 세근의 곱은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세 번째 세근의 곱을 구합시다. 세근의 곱을 구하면 곱 구합시다. 얼마 나와? 이 경우든 이 경우든 모두 다 마이너스 8 나오지. 그래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1놈은 1이니까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이니까 K 값이 8 나오네.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아. 요거만 기억하자고. 요거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 좀 주는 게 달라. 요거만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는 조화중앙은 이거 교과서에 없거든. 교과서 빠졌단 말이지. 그렇지? 개념 정도만 좀 알고 있어. 개념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역수가 등차수열이고 역수가 등차수열이고 조화 수열이라고 해.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되고. 뒤집었을 때 등차수열이 나오는 거를 바로 조화 수열이라고 해. 이거는 뭐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 관심 있는 사람만 읽어보고. 우리 바로 이제 등차수열 합을 가자. 합이 중요하다. 등차수열 합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오늘 이제 외워야 될 공식이 하나 등장하는데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유독 등차수열 합 공식을 잘 까먹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시그마를 배운단 말이지. 시그마를 배우면은 등차수열 합 공식을 안 쓰고 그냥 바로 시그마로 공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자주 사용을 안 하니까 잘 까먹는단 말이지. 네, 그렇지만은 이제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얘를 반드시 써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등차수열 합 공식을 이걸 할 건데. 요거와 관련해서 뭐 너희들 뭐 유명한 일화가 있지? 그런 거 안 들어봤니? 초딩 가우스? 그거 안 들어봤니? 등차수열 합 공식은 그지? 유명한 초등학생 가우스. 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3대 수학자의 1번을 뽑힌 애가 가우스지? 그렇지? 네이버 딱 검색하면 뜨는 애가 세계 3대 수학자 1번 누구니? 가우스. 2번 누구니? 2번 너희들 다 알고 있어. 유명한 애 있잖아. 유레카 외친 사람 누구니? 아르키메데스라고 있지. 그 사람 철학자는 거 맞지만 수학자이기도 하고 그 사람 나중에 근데 되게 기원전 되게 오래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극한의 개념, 우리 수투에서 지금 극한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에 구분구조법의 원리를 그 오래된 기원전 사람이 거의 비슷하게 갔단 말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뽑혔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세 번째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 뉴턴, 그지? 그 사람이 들어오게 된 계기는 미적분학의 시초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나라의 국력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우리 실제로 이제 수투에서 배우잖아. 미적분을 배우면은 우리가 배우는 수학에서의 미적분은 다 이제 그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의 이론이거든. 이 사람 누구 사람이지? 그러니까 뉴턴하고 동시대 사람, 같은 시대 사람인데 같이 이제 극한의 개념이 도입되고 나서 같이 이 사람들이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 사람이 이제 시장이었단 말이야. 시장. 그러니까 대외적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 뉴턴은 너희들 이미 뭐 위인전만 읽었지 않니? 뉴턴 어떤 성격이니? 집안에 박혀가지고 뭐 떨어지는 사과 쳐다보고 막 이런 그 내성적인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그때 발표를 했단 말이지. 자기가 연구한 거 무조건 딱 그걸 발표를 했는데 뉴턴은 내 죽은 후에 일기장에서 발견된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뉴턴이 시초로 인정받았어. 그 이유는 확실히 그거 같아.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이 2차 대전 패배하고 확 그 기울었잖아 국력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영국의 뉴턴이 인정을 받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다 이론들이 난 라이프니츠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뉴턴은 약간 좀그 과학 쪽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있고. 우리가 이제 수초할 때 이거 많이 할 거고. 봐봐. 첫 번째 가우스라는 사람이 초등학생 이거를 유도했단 말이지.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해낸 방식이 이거야. 그러니까 별 뭐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한번 구할 때 이렇게 공부 봐봐. 이런 식으로 구할 거 아니니? 1부터 5까지 한번 구할 때 초등학생 가우스가 뭘 생각했냐면 1부터 5까지 한번 구할 때 아이디어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정확히 뒤집어서 붙이는 거지. 여기 5개 이렇게 5개, 여기 4개 거꾸로 이렇게 뒤집어 붙인 거지. 이렇게 5개, 4개, 그다음에 3개, 그다음에 2개, 여기 한 개, 이런 식으로 붙인 거야. 그치? 그러면은 특징이 있잖아. 특징이 뭐가 돼? 특징이 뭐냐면 이놈의 합이 항상 얼마를 일정하니? 6을 일정하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구했냐면 6 곱하기 5한 다음에 그냥 2로 나눴어. 이렇게. 그래서 얘가 초등학생 가우스가 1부터 100까지 합을 순식간에 구한 거야. 학교쌤이 1부터 100까지 합이 얼마일 거야 했는데 얘가 몇 초 만에 딱 답을 한 거지. 5초 50이 이렇게. 그 원리가 그거지. 그럼 똑같은 원리를 하자면 1부터 100까지야. 그럼 걔를 뒤집어 붙였어. 그러면 이거 모든 합이 얼마가 되니? 101이 되겠지. 101이 몇 개 있는 거야? 100개 있겠지. 근데 나는 그거를 단톡 내줘야지. 이렇게. 초딩 가우스가 이렇게 유도했단 말이야. 그치? 그럼 이거를 이 원리가 바로 등차수의 합을 구하는 원리인데 그거 한번 적어볼게요. 내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쭉 뻗어나가는 수열 있지? 등차수야. 그럼 얘가 첫 번째 항이고 두 번째 항을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지? 이렇게 적을 수 있지? 첫 번째 항에다 등차 한 번 더. 이게 두 번째 항이지? 세 번째 항은 어떻게 적어? A 플러스 2D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쭉 나갈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 항 n번째 항을 여기서 보통 라스트 항 L이라고 적어볼게. 그럼 이 앞에 있는 애는 얘보다는 공차 하나 더 적겠지. L-D라고 적을 수 있지. 그럼 그 앞에 있는 애는 L-2D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것들의 합을 구할 거야. 이것들의 지금 합을 구해보고 싶은 거지.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슈딩가우스 방식이 얘를 뒤집어 적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L을 한번 적고 여기 뭐가 되니? L-D가 되겠지. 여기 뭐가 돼? L-2D가 되겠지. 뒤집어 적었어. 뒤집어 적어가지고 여기는 뭐가 되지? A 플러스 1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뭐가 돼? A 플러스 D가 되고 여기는 A가 되겠지. 그렇지. 내가 지금 n번째 항까지 합을 구할 거야. 보통 합은 영어로 못 쓰면 썸 알지? 썸. 썸 타다 썸 말고 이 썸 합의 의미잖아. 썸. 그래서 라지 S를 쓰는데 그럼 내가 지금 n항까지야. 이걸 구할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SM이지. 여기를 변변 더하잖아. 변변 더하면 우리가 딱 여기 등장하지. 그렇지? 그럼 더하면 뭐가 되냐면 2배의 SM이 되지? 그럼 모두 다를 더하면 이 항의 합이 항상 얼마를 일정해? A 더하기 L로 일정하지. 그렇지? 요 합이 뭐냐면 A 더하기 L 된다는 거야. 양변을 2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등차수의 형식이야. 그렇지? 이거 A 더하기 L 몇 개 있어? 이거 N개 이게 되겠지? 이게 바로 뭐냐면 등차수의 형식이다 이거지. 그럼 봐봐. 이 L이라고 하는 거, 이 L이라고 하는 거는 n번째 항을 의미하거든? n번째 항을 의미하지?
얘가 바로 n번째 항인데 우리가 n번째 항은 우리가 일반항 공식이었단 말이지. 어떻게 되니? n번째 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의 d가 바로 요게 바로 n번째 항이지?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거 요게 바로 l이니까 l 대신에 얘를 투입해 볼게. 그러면 두 번째 공식이 탄생해. 봐봐. 첫 번째 공식은 요거고 두 번째 공식은 뭐냐면 2분의 여기 n에다가 l 대신에 내가 누굴 집어넣을 거냐면 첫째 항 더하기 n-1d 얘를 집어넣었어.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두 번째 공식 얘가 좀 암기하기 힘들어. 봐봐 모양새가 봐봐 2분의 항수 2의 항수 그 다음에 2a 플러스 n-1d가 되지. 이렇게 두 번째 공식이 탄생했어. 그래서 등차수열 공식은 뭐 마치 두 개 같이 돼 있지만은 용도가 조금 차이가 있어. 그럼 첫 번째는 언제 쓸까? 공식 모양 보면 알 수 있지. 얘는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을 할 때. 요걸 알고 있을 때 쓰면 좋겠지. 그럼 얘 두 번째 공식 요놈은 얘가 좀 암기가 안 된단 말이야. 얘. 그래서 얘를 오늘 암기를 해줘야 돼. 그지? 얘가 모양새가 암기가 잘 안 되게 생겼잖아. 생겨 먹은 게 자체가. 그렇지. 여기서 실수를 많이 해. 여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헷갈리고 막 이런단 말이지. 이걸 좀 반드시 기억하고. 얘는 언제 쓰냐면 첫째 항과 뭐 할 때? 공차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거지. 그렇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시그마를 배우면은 요거를 잘 안 써. 왜냐면 대용품이 있는데 그 대용품이 워낙 좋다 보니까 걔를 자꾸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얘를 자꾸 까먹는단 말이지. 그래도 알아야 돼. 왜냐면 얘를 직접 써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 반드시 써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자 이거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한번 할 건데 얘를 당연히 오늘 암기를 해봐야 되겠고 얘를 암기했다는 전제 하에서 SN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 거야. 봐봐. 이게 중요한 내용이야. 봐봐. SN 이거 등차수 합의 특징이야. 내가 요 놈을 얘들아 전개 한번 해볼게. 얘를 전개 한번 해볼게.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쑥쑥 정리할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오냐면 SN은 이런 구조가 나오겠지? 봐봐. 전개하면 2분의 봐봐. n에 관한 2차식이잖아. n의 2차식의 개수가 뭐가 돼? 2분의 d가 되지. 2분의 d의 n제곱 이게 될 거고 1차항 개수는 뭐가 되겠어? 나머지 뭐 찌꺼기가 남겠지. 2a하고 마이너스 d 그거에다가 n이 붙은. 그러니까 걔는 관심이 없어. 어쩌구의 n 이 구조가 나오게 돼 있어. 얘를 전개하면 n에 관한 2차식 맞니? 그럼 우리가 첫 번째 특징을 적어볼 건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n에 관한 뭐다? 2차식이다. 2차식 차수가 2차예요. 이러한 2차식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성질 n제곱의 개수는 2분의 d가 돼야 돼. 공차의 절반 공차의 절반이 n제곱의 개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얘야. 얘가 제일 중요해. 뭐냐면 상수항이 없어. 이게 왜 중요할까? 조금 있다가 그 문제 관한 문제 해볼 건데 오리지널 1항부터 오리지널 등차 수열일 때에는 상수항이 없는 이런 특징이 있어. 이런 특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좀 있다가 뭘 할 거냐면 상수항이 있는 경우를 할 거거든. 그럼 우선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은 요것만 메모해놔.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있고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럼 상수항이 우선 없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로 특히 얘는 우리가 이해를 어떻게 되면 1항부터 등차 수열. 그럼 상수항이 있는 경우가 있어. 그게 어떤 경우다? 2항부터 등차 수열. 요건 조금 있다가 요거에 관한 거를 해볼 거야. 우선 지금 결론만 좀 적어놓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여기 3번이야. 이제 좀 기억을 해줘야 돼. 그럼 봐봐. 이제 3번에 관한 내용을 좀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봅시다. 요거 그 다음 한번 해볼게. AN과 SN의 관계지. SN은 뭐라고 했어? N항까지의 합. 그치?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SN이 주었어. 얘는 이 AN과 SN의 관계에는 이게 등차 수열이 처음 나왔지만 얘는 모든 수열에 다 적용이 되는 거야. 모든 수열에 다 적용이 돼.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또 잡수열이든 모든 수열이 다 통용이 되는 내용인데 봐봐. 내가 만약에 SN까지 알고 있어. N항까지 합을 알고 있어. 그럴 때 AN을 찾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지금 N항까지 SN이라고 하는 건 뭐지? 의미가 1항부터 해가지고 쭉 더해가지고 어디까지? N항까지 합이지. 이걸 SN이라고 하잖아. 그럼 내가 AN을 구하고 싶어. 이거 N번째 항만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N번째 항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이걸 구하면 되지 않을까? N-1번째 항까지 합. 여기가 지금 N-1항이에요. 여기까지 합해서 여기까지 하면 싹 빼버리면 누구만 동그랗게 남아? N번째 항만 남겠지. 그치 않니? 상식적으로 해봐. N번째 항까지 합해서 걔보다 항보다 하나 적은 애까지 합을 싹 빼버리면 누구만 남아? N번째 항만 남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뭐냐면 AN은 어떻게 구한다? SN-SN-1이고 얘는 등차 수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중요한 게 모든 수열을 다 이렇게 구해. SN이 던져졌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이 된다고. N번째 항. 조심할 건 얘들아. 여기 N에 1이 들어갈 수 있어 없어? N이 1이 들어가면 0항이 나온단 말이야. 안 돼. 그래서 N은 뭐다? 2보다 크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면 첫 번째 항은 어디서 구하냐 이거야. N이 2보다 클 때만 성립이 되니까 첫 번째 항은 별도로 구해줘야 돼. 그냥 어디서? S1에서 구해야 돼. 1항은 당연히 1항까지 하다고 1항은 당연히 같겠지. 맞든 얘기니?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제 이 3번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돼. 봅시다. 이제 내가 두 개 예를 들 건데 SN이 N제곱 플러스 2N인 경우, 요 첫 번째 경우, 요거 봅시다. 상수항이 없는 경우 볼게. 상수항이 없는 경우. 그렇지? 그러면 봐봐. 얘는 딱 우리가 관찰했을 때 N에 관한 2차식이네. 상수항이 없네. 그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뭐다? AN은 등차수일 것이고 상수항이 없으니까 1항부터겠구나. 실제로 우리가 AN을 구해볼게. AN은 어떻게 구하는 거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지. 중요한 거는 여기가 중요하다고 했지. N이 2보다 크거든. 그럼 봅시다. 한번 해볼게. 그럼 여기 N제곱 될 것이고 여기 2N 이게 되고 빼기 N 마이너스 1이 집어넣었어. 그러면 요 놈에서 얘가 되겠지. 얘가 S야. 얘가 SN 마이너스. 됐니? 그러면 전개해서 뺍시다. 그럼 N제곱은 사라져. 그 다음에 1차 봅시다. 1차 얼마 나오니? 2n 돼. 2n이고 마이너스 플러스 2n에서 2n 나오지. 2n 나올 거고 상수항은 얼마 나와? 상수항은 볼 것 없이 1 나오겠지. 이렇게. 여기 바로 뭐냐면 AN이거든. AN 맞지? AN인데 중요한 거는 n이 2보다 커졌다고. 첫 번째 항만 별도로 구해준다고 그랬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구해야 돼? S1에서 구한다 했지. 여기다 1 집어넣을게. 얘들아.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3 나오지? 1항은 별도로 있고 2항부터는 여기다 집어넣는다는 얘기야. 그런데 봐봐. 얘는 분명히 지금 2항부터인데 여기다가 내가 슬쩍 1을 집어넣어봤어. 원래 2항부터인데 1 집어넣어도 얘 나오지.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1항부터 증차수로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답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돼? 여기서 이거에 만약 일반항을 구하라 하면은 여기다 슬쩍 끌렸을 때 같아지니까 A에는 어떻게 적어야 돼? 그냥 2n 플러스 얘만 적으면 된다는 얘기야. 이때는. 그치? 그런데 두 번째 볼게. 두 번째, 이 차이점을 인식을 해야 돼요. SN이 이번에 뭐냐면 똑같은 경우인데 상수항이 있는 경우를 봅시다. 2n 플러스 1 플러스 1 이거 볼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를 볼게.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SN을 알고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은 이 방식을 내가 이용할 거지? 이 방식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AN은 뭐가 된다? SN이 요 놈이야. 이거에서 빼야 돼. SN-1 이거지. 계산해볼까? 그럼 n제곱 찾을 것이고 1차는 동일하게 나오지. 동일하게 2n 나오고 상수항 봅시다. 상수항 어차피 없어지니까 얼마 나오니? 플러스 2. 상수항은 똑같이 요게 나오지. 계산은. 그렇지 않니? 이해나오지? 어차피 이건 봐봐. 결과를 구하면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상수항이 어차피 뿅뿅 사지거든. 얘랑 당연히 같은 결과 나올 수밖에 없어. 중요한 건 여기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지. 첫째 항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 S1에서 구한다 했지. 그럼 여기다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가 나오지? 되니?
그럼 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봐봐. 실제로 우리가 1항은 4야. 2항부터 1로 들어가야 돼. 그럼 여기다가 슬쩍 1 넣었을 때 같아 달라? 다르지. 그러니까 요 수열은 내가 나열을 해보면 첫째 항은 4야. 두 번째 항부터 1로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 집어는 얼마 나오니? 2집어넣으면 5 나오지. 3집어넣으면 20 커져. 그러면 7 되겠지. 그 다음에 9가 되겠지. 이렇게 뻗어나간 수열이라는 거야. 그럼 얘는 1항부터 등차 수열이 아니잖아. 여기서부터 비로소 등차 수열을 갈 수 있지. 되겠니? 이런 체질이 있다고. 상수항이 있는 경우는 2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 되겠니?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SN이 이렇게 좋았어. 아 그럼 얘는 딱 바로 예측이 돼야 돼. 일반항 A에는 등차 수열일 것이고, 왜냐면 SN이 뭐가 나왔으니까, N에 관한 2차식이 나왔으니까 공차 얼마다. 얘를 보자마자 공차를 알 수 있어야 돼. n제곱의 개수 공차의 절반이잖아. 얘를 9배 한 개만 공차가 된다는 얘기지. 공차는 얼마? 2야. 우리 실제로 벌써 공차 2 나왔잖아. 그리고 상수항이 없기 때문에 1항부터 등차 수열이 이룬다. 그러니까 요 경우는 AN을 구하라 하면 요 놈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요 경우는 답을 쓰라면 어떻게 써야 돼? 이게 답이야. 이 자체가 답이야. 주어식 나오지. 그지? 답을 쓸 때 써야 돼. 답을 쓸 때 AN을 구하라 하면 요 자체가 답이니까 이렇게 써줘야 돼. 알겠니? 그렇죠? 오늘 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해야? 내신과 대해서는 이걸 정확히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봅시다. 그래서 거기 231페이지 갑시다. 거기 가면은 우리가 첫 번째 박스에 우리가 오늘 외워야 될 공식 2개 나오지? 첫 번째 나온 게 뭐다? 초딩가우스 공식. 그게 언제 쓴다? 첫째 항과 마지막 항 할 때. L이 n번째 항을 의미하니까 거기 나와 있지? A 더하기 n-1d 걔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공식이 탄생하지. 얘가 암기하기 좀 벅차다 이랬지. 그렇지만 얘를 암기해야 돼. 그렇지? 얘 반드시 암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은 SN과 AN의 관계 나오지. 중요한 거는 얘는 등차 수열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는 거야. 등비 수열에서도 똑같이 우리가 SN과 AN의 관계가 적용되는 거야. 이거는 모든 수열에 적용이 돼. 이거는 합이 주어졌어. 합이 주어졌을 때 그치? n번째 항을 찾으려면 다 이 방식으로 하니까 이거는 등차 수열이 처음 나올 뿐인 거지. 처음 배웠으니까 등차 수열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치? 조심할 거는 괄호 안에가 중요한 거야. n이 누구보다 2보다 크거나 절대 까먹지 말고. 첫 번째 항 어디서 구한다? S1에서 별도로 구한다. 그치? 그래서 그걸 배우고 나면은 그 다음 페이지 보충학습이라고 돼 있지? 다음 페이지 거기 내가 말한 내용이 거기 써 있네. 우리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구조지. 거기 괄호 4번 가볼까? 상수항이 0일 때하고 상수항이 0이 아닐 때 나와 있지? 괄호 4번에 C가 0이면 어떻게 되니? C가 0이면 첫째 항부터 등차 수열. 그치? C가 0이 아니면 2항부터 등차 수열. 쉽게 얘기하면 상수항이 없으면 1항부터, 상수항이 있으면 2항부터. 되겠니? 오케이. 그래서 문제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 쓱 보고 그 다음에 봅시다. 문제 좀 보면서 그 다음에 부분합도 한번 좀 메모 좀 해놔봐. 부분합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좀 알면은 좀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건데 등차수라고 등비수라고 이제 부분합이라는 거 있어요. 그럼 요거에 관한 문제는 우리 책에 센에 좀 있는 것 같은데 봅시다. 센으로 예를 들게. 955번 가볼게. 쌤에 955번. 이거 내가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볼 거야. 해설지에 나와 있는 정석적인 방법하고 그 다음에 좀 쉽게 푸는 방법 두 가지 해볼 건데 955번 가보면 쌤이야 1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140이야. 거기 이렇게 돼 있지? 10항까지의 합 S10이지. 그러니까 140. 첫째 항부터 20항까지 합이 480이야. 20항까지 합이 얼마? 480이야. 그렇게 지금 문제는 3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이 문제지. 그렇지? 문제 요약하면 이거 아니니? 등차수에서. 그러면 요거를 내가 첫 번째 풀이를 한번 해볼게. 첫 번째 풀이. 정석적인 풀이지. 그럼 10항까지 합. 요 공식을 외웠다는 전제하에서 이거. 등차수열은
뭐가 중요하니? 가장 본질적 요소가 첫째 항과 공차잖아. 왜 내 직선을 바라보면 직선은 뭐가 중요해? 직선은 한점과 기울기. 원은 뭐가 중요해? 원은 중점하고 반지름. 등차 수열은 첫째 항과 공차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봐. 이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야 돼. 그래서 10판까지 얘를 구해볼게.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우리 2분의 공식이 2분의 항수 10개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지 2a에다가 지금 10판까지 합이니까 뭐가 되겠어? 9d n-1d잖아. 그러니까 요게 아직은 공식이 암기가 안 돼가지고 좀 적용 힘들지? 오늘 열심히 해야 돼 이거. 10판까지 합을 투입하면 여기 투입하면 9d가 돼. 이게 얼마나? 140이다 이런 얘기지. 그럼 두 번째 20판까지 합 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지? 2분의 항수 몇 개? 항해수 20개지. 근데 마찬가지로 2a 첫째 항의 2배 그 다음에 20판까지니까 여기 뭐라고 적어야 되겠어? 19d 됐니? n-d잖아. 이게 얼마나? 480이다. 이거 문자 2개에 12개니까 당연히 연립이 가능하겠지. 그럼 먼저 이거부터 해보면 여기서 첫 번째 2a 플러스 9d가 얼마다? 여기 10 앞으로 공 하나 떼면 되고 28 되지. 두 번째 얘도 공 하나 떼고 여기 앞으로 하면 되지. 그럼 2a 플러스 19d가 48이다 이거지. 변변 뺍시다. 밑에서 여기 뺄게. 10d지. 10d가 20이 되는데 그러니까 d가 얼마다? 2가 된다. 되니? d 2 나왔으니까 a도 구할 수 있지. a가 얼마?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은 298이니까 a는 5가 되겠지. 그치? 첫째 항과 공차 찾았지? 그치? 그럼 이제 뭘 구할 거야? S39 해볼게. 30판까지의 합은 S30은 공식 어떻게 되지? 2분의 항의 개수 30개 첫째 항의 2배니까 2 곱하기 5 그 다음 n-1d야 29의 d지 29의 d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서 보면 2분의 30에다가 58에다가 68 숫자가 좀 들어가네 34 1020 숫자가 되게 더러워 1020 나오네 여기 나오지? 여기 첫 번째 풀이야 정석적인 풀이 그치? 내가 추가적인 방식을 알려줄게 또 객관식에는 당연히 우리 두 번째 방식으로 가야 돼 객관식에는 근데 학교생들도 이 부분화 이론을 알아서 알아? 우리가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이거 증명도 가능한데 등차든 등비든 등비도 성립이 돼 이거 나중에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항의 개수를 얘들아 문제를 잘 봐야 돼 지금 얘가 지금 어떻게 됐지 구도가 딱 10개씩 끊었지 10개씩 끊었잖아 그럼 우리가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 등차 수열의 합구조는 뭐냐면 지금 10개씩 딱 끊었어 여기 10개, 20개, 30개야 그러면 이 등차 수열 구분화 10개끼리 합이지 항의 개수 똑같이 끊었을 때 10개면 10개, 3개면 3개 이렇게 똑같이 끊었을 때 요놈들의 합도 등차수를 이뤄 이걸 알면 좋아 요 합도 그럼 봐 이 문제 되게 빨리 풀 수 있어 봐 10판까지 얼마? 140이야 여기 140이지 그치? 20판까지가 480 나왔어 그럼 얘만 합은 얼마? 480에서 140은 얼마? 340이지 되니? 얼마 차이 났어? 200 그럼 얘 얼마일까? 200 더해야 되니까 540 답 나왔지? 3개 더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뭐겠어? 이 3개를 더하면 정답이지 그치? 540에다 340 140 1020 나오네 그렇지? 그러니까 부분화 비율은 뭐라고? 개수를 똑같이 끊었을 때 요 합들도 등차수를 이룬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등비수를 배우잖아 얘들아 등비도 똑같이 끊어야 돼 이건 증명도 가능해 개수를 똑같이 끊어야 돼 개수가 같아야 돼 그치? 개수가 같을 때 걔네 합끼리도 등차를 이루고 등비설에는 걔네 합끼리도 등비설을 이루고 그런 게 있다는 거지 이런 걸 빨리 풀고 다른 문제 투자해야지 이건 막 이 작업을 하고 있을 시간이 나간단 말이지 이게 부분합 이론이니까 부분합 이론까지 등차수는 상당히 막 이것저것 막 규칙들이 많단 말이지 그런 것들 수열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겠어 그런
그럼 이제 우리 다시 개념 원리로 와서 이제 문제를 좀 볼 텐데 필수의 9번 좀 한번 볼까? 합공식을 외웠다는 전제하에서 오늘 얘들아 이거 조금 암기가 어렵겠지만 집에서 열심히 외워봐. 등차수 합공식은 수학도 암기할 게 많아. 특히 이제 나중에 너희들 이제 미적분을 하잖아. 진짜 암기 양이 어마무시해. 진짜 이건 수학인지 안 까먹는데 막 9배나 늘 정도로 외워야 될 게 되게 많단 말이지. 지금 우리가 수원하고 수초에서는 암기할 게 거의 적은 편이야. 미적분에 비해서. 미적분은 공수도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머리 아프단 말이지. 그래서 과정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쩔 수가 없어. 암기할 양이 좀 많아지고. 9번 가봅시다. 9번 가볼게. 그러면 1번은 내가 해볼게. 2번 너희 좀 해보고. 첫째 항이 7이고 이렇게 돼 있어.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 등차수열에서 지금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 첫째 항 A가 얼마래? 7이래. 그 다음에 공차 얼마? B가 2야. 그럴 때 K항이 33이야. AK지. AK가 33이 나왔대. 그러니까 첫째 항 등차수는 뭐만 하면 된다고? 첫째 항과 공차하면 아니 끝이야. 그렇잖아. 걔가 가장 본질적 요소인데. 그러면 이 K값 먼저 찾을 수 있지. 33이라고 하는 거 K 번째 항은 어떻게 등장하는 거지? 첫째 항 7에다가 공차 몇 번 더 해야 돼? 그렇지. K 번째 항이니까 K 마이너스 1번. 그렇지. K 마이너스 공차가 현재 2잖아. 공차 2를 K 마이너스 1번. 그럼 여기 K 값이 나오지. 이 전개가 얼마니? 여기 5가 되고 2K가 되지. 여기 33. 그러면 얼마냐면 K가 얼마? 14가 되겠지. K가 14라는 걸 먼저 잡아내야 돼. 그럼 이제 문제는 뭐냐면 1항부터 14항까지의 합을 구하시는 문제지. 그러면 지금 문제가 1항부터 14항까지 합이니까 얘를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지 얘들아. 두 개의 공식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얘는 마침 마지막 항을 알고 있는 경우잖아. 초딩가우스 공식이 훨씬 편하지. 그 2분의 초딩가우스 공식 어떻게 되니? 2분의 항의 개수 그다음 첫째 항과 마지막 항 다른 거잖아. 첫째 항이 지금 얼마고 7이고 마지막 항이 얼마나? 33이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 얼마? 얘 약분하면 얼마니? 20에다가 14 곱했으니까 얼마? 2에 80이 되겠지. 되겠지? 그러니까 공식 두 개 있기 때문에 선택을 좀 해줘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별표치기의 그 다음 거지. 집어넣는 문제. 얘가 잘 나와 아주. 얘가 내시는 아주 단골 문제야. 얘. 패스 10번 볼게. 10번 갑시다. 마이너스 10하고 봐봐. 마이너스 10하고 요 4 사이에다가 몇 개 집어넣었어? n개를 집어넣었지. 여기다 A1, A2 해가지고 몇 개? n개를 쭉 집어넣었어. 그치? 이렇게 등차수를 만들었고 요 합이 얼마 나왔다? 요 합이 지금 이제 마이너스 24가 나왔다. 이 기제들아. 항상 요 문제 등차수열의 합에서 요 끼워넣는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그럼 얘는 항상 뭘 주의하자? 항의 개수만 조금 신경 쓰면 돼. 항의 개수를 주의하자. 요거만 좀 기억을 해야지. 그럼 봐봐. 아까 전에 내가 이런 문제 어떻게 썼냐면은 밑에다가 항번호 들어 적었지? 얘가 첫 번째 항이니까 내가 얘를 B1이라고 해볼게. 그럼 얘가 B2가 되는 거지. 얘가 B3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뭐가 돼? B의 N 플러스 1이 되는 거. 얘가 B의 N 플러스 2번째 항이 되는 거지. 그럼 요 수열의 항의 개수 몇 개? 개수 몇 개? N 플러스 2개. 개수만 신경 쓰면 돼. 그럼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에 그럼 합공식 몇 개 있어? 2개 있지. 요 문제는 어떤 공식 쓰는 게 편해? 초딩가우스 공식.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합이 어떻게 되겠어? 합은 2분의 항의 개수만 신경 쓰면 돼. 항의 개수가 몇 개다? n 플러스 2개라는 거 이거만 신경 쓰면 된다고. 항의 개수가 n 플러스 2개고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지. 이렇게 됐잖아. 얘가 얼마 나왔대? 마이너스 24 나왔다. 이기지. 되니? 항의 개수만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밑에다가 새로 적어야지. 얘가 몇 번째 항인지 제대로 파악을 해야지. 그럼 얘가 얼마? 마이너스 6이니까 이거 역분하면 마이너스 3 될 거고. 그러면 n 플러스 2가 얼마? 8이 되는 거지. n은 얼마 된다? 6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시면 되겠고. 지금 문제가 공차도 구하래.
n값 6 찾았어요. 그럼 공차 어떻게 찾아? 공차는. 그럼 n이 6이면 여기가 몇 번짝이라는 거냐 얘가? 8번짝이라는 얘기야. 8번짝. 그럼 이 4라고 하는 거는 4라고 하는 건 몇 번짝? 8번짝이거든. 그치? 4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더 해야 돼? 내가 파랑이라고 그랬어. 파랑 7번 맞니? 파랑이니까 7D 이렇게 적어야지. 따라서 D가 얼마가 돼? 2가 된다. 되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끼워넣는 문제 항상 뭘 신경 써야 돼? 항 번호 밑에 세로 정보라는 거야. 어차피 이쪽이 첫 번째가 될 거니까 1항부터.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1번 연립방 정식 문제지. (11번은) 아까 전에 요거 했으니까 요거 방법 요거야. 이렇게 연립방식 풀었는데 얘는 부분합 적용시킬 수 있니 없니? 없어. 왜냐면 개수가 다르잖아. 봐봐. 지금 우리가 푸던 문제가 다르지? 봐봐. 필수 예제 11번을 가보면 1항부터 13항까지야 13개잖아. 그러니까 쟤는 부분합 이론 적용시킬 수 있니 없니? 저거 안 되지? 저거는 언제 쓴다? 개수가 똑같이 개수가 끊어져 있을 때. 얘는 어쩔 수 없이 뭐로 가야 돼? 이 연립방 정식으로 가야 돼. 이 방식이지. 문자 2개 써가지고 첫째 항과 문자 잡는 방식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2번 바로 넘어볼게. 12번. 너 좀 빠르니? 그래도 오늘 등차수 한 방이야. 등차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하루에 할만해. 근데 등비는 뭐 원리학계라든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이 있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등비는 한 방이 좀 힘들지만 등차는 그래도 한 방에 할만해. 수열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수열의 합이야. 수열의 합인데 거기가 제일 중요해. 근데 제일 중요하고 거기가 문제의 양도 제일 많이 나오고. 12번 가볼게. 12번 봅시다. 지금 문제가 뭐라고 있냐면 첫째 항의 체계 등차수열에 첫째 항부터 3항까지 합하고 첫째 항부터 5항까지 합이 같다 이랬어. 지금 첫째 항 나와 있어. 얼마라고? 7항 나와 있지. 지금 문제가 뭐래? 1항부터 3항까지 합. S3하고 누가 같대? S5가 같대. 그렇지. 그리고 지금 등차란 말이 있잖아, 얘들아. 등차란 말이 있으니까 우리는 뭘 찾아야 될까? 등차수는 뭐라고? 본질적 요소가 첫째 항과 공차지? 공차만 찾으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면 S3 구해볼게 얘들아. S3 3항까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 2분의 항의 개수 3개. 그치? 첫째 항 2배니까 14 플러스 얼마? n-1 2d 이렇게 되겠지. 이게 S3. S5는 마찬가지로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5개. 첫째 항의 2배니까 14. 그 다음에 n-1d야. 4d. 이게 공식이 아직 암기가 안 되니까 이게 좀 뭐야? 낯설지? 열심히 영어 오면은 이해할 수 없어. 여기 2 없애고 정리합시다. 42 더하기 6d지. 얘가 얼마가 돼? 70 더하기 5, 4, 20d가 되지. 넘어가면은 12d지. 12d가 얼마니? 마이너스 28. d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이상한데? 분수가 나온다고? 들어갈게. 잘못했다. 잠깐만. 어디 좀 뜨니? 12D가 14. 여기? 거기 밑에 맨 밑에 14. 넘어가. 아, 12가 됐대. 14. 그렇지. 공차가 더럽게 나오면 반드시 유심해봐야 돼. 숫자로 더럽게 나오진 않거든. D가 마이너스 2. 됐지? 봅시다 이제. 지금 문제가 뭘 묻냐면은 탐구에서 이제 1번 가볼게. 일단 첫째 항하고 공차 알았어. 그러면 요거 1번부터 가볼게. 1번은 더 이제 1번 한번 찾아볼까? 1번은 어떻게 돼? 공차가 마이너스 2지. 그럼 A는 어떻게 시작한다? 불러봐. 어떻게 돼?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시작할 거잖아.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1항이 7 나와야 돼. 그럼 여기 9가 돼야 되지. 이렇게. 공차가 마이너스 2니까 이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시작한다고. 그 다음에 1항이 7 나와야 되니까 딱딱하게 그냥 공식에 팍 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나오죠. 스피드하게.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 첫 번째 문제
몇 장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냐 했어. 그러면 얘가 2n 플러스 9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요 n의 값 구하는 거지. 그럼 n은 누구보다 2분의 9보다 즉 얘가 4.5지? 몇 항? 5가 되겠지. 5항부터 양수가 된다. 그다음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느냐. 그럼 이 수열을 같이 해보면 얘들아 첫째 항이 지금 7이거든? 줄어드는 수열이지. 그러면 언제까지 합이 최대가 되니? 그치? 음수되기 전까지. 음수를 더하기 시작하면 줄어들잖아 합이. 그러니까 1번하고 연결된 문제지. 봐봐 지금 문제가 뭐라 되냐면 5항부터가 음수야. 5항부터가 음수면 2번은 뭘 구하면 되냐. 지금 문제가 몇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느냐. 당연히 4항이겠지 뭐. 5항부터 음수니까. 그치? 최대값을 구하래. 그럼 뭘 구하는 얘기지? 4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이 얘기지. 그치? 그럼 우리 4항까지 합 공식 어떻게 되지?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4개. 그 다음에 첫째 항의 2배니까 14 플러스 이제 4가 3D니까 3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여기 2가 될 거니까 28에 16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지. 아시겠니? 그 다음에 별표를 3개 쳐야 될 게 드디어 나오기 시작하네. 제일 중요한 게 필수의 13번은 정말 많이 나와. 배수에 관련된 거. 차라리 295번은 그 나머지로도 많이 나오거든. 필수의 13번은 별표 3개 쳐야 돼. 얘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기출 한 3개 학교 보면 한 2개 정도? 거의 70%에 육박하는 거지. 내가 얘를 유제로 한번 해볼게. 유제로 296번을 내볼게. 나머지 관계가 더 많이 나왔나 봐. 296번 밑에 유제 1에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2 또는 3으로 나눠 배수구나. 배수 좀 더 쉬운데. 해봅시다 이거 쓴 김에. 이거가 좀 더 어렵게 나오거든. 봐봐. 2 또는 2의 배수 또는 이제 3의 배수. 요거의 개수 구하는 문제지. 그거의 총합 구하라 이거야. 총합. 그럼 봐봐.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2의 배수의 총합에서 3의 배수 총합을 더한 다음에 중복 카운팅이 생기잖아. 그게 뭐니? 6의 배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할 거냐면 2의 배수, 2의 배수 얘를 2의 배수를 A라고 하고 3의 배수를 B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 A의 총합 그 다음에 B의 총합을 구한 다음에 거기서 A하고 B의 교집합 즉 6의 배수지? 얘를 빼낸 방식으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먼저 2의 배수부터 보여볼게. 2의 배수 총합. 그럼 2의 배수가 봐. 이런 거랑 어떤 구조지? 2, 4 이렇게 나갈 거잖아. 맨 마지막에 어디니? 100이지. 그렇지? 그럼 얘는 무슨 수야? 등차 수열이지 당연히. 등차 수열 합이잖아. 지금 요놈들 합이지? 요놈들 쭉 합이야? 그러면 우리가 얘는 뭘 이용하는 게 편해 얘들아? 첫째 하고 마지막 걸 알고 있어. 초딩가우스 공식이 편해 얘는. 얘는 항상 초딩가우스 공식으로 가야 돼. 그러면 봅시다. 뭐만 살피면 되지 이제? 2분의 첫째 항과 마지막 항합 2 더하기 100이지. 항수만 잘 세면 되잖아. 항수를 셀 때는 우리가 공차가 얼마니까? 공차가 2지. 그럼 얘는 2 곱하기 1이라는 얘기고 얘는 2 곱하기 2라는 얘기고 얘는 얼마? 2 곱하기 50이 몇 개? 1부터 50을 카운팅하면 되지? 50개지. 그러니까 항수가 50개. 이거 될 거고. 그 다음에 3의 배수 봅시다. 3의 배수는 처음 시작하는 게 3개, 그 다음 6이잖아. 이렇게 쭉 나가서 마지막 어디? 99까지야. 근데 마찬가지로 첫째 하고 마지막 걸 알고 있으니까 항상 이 문제는 초딩가우스 공식 편하다고. 2분의 3 더하기 99지. 항의 개수 세볼게. 항의 개수는 어떻게 생각? 공차가 지금 얼마니까? 3이니까 얘 3 곱하기 1이지. 얘는 3 곱하기 얼마? 33이야. 그럼 나는 1부터 33을 카운팅하면 되지. 몇 개? 33개. 33개.
이거 더한 거에서 못 빼주면 돼. 6의 배수. 6의 배수는 첫 스타트가 6이지. 그 다음 12고 쭉 나갈 거죠. 맨 마지막에 누굴까? 100보다 작은 애. 96. 그치 96. 그런데도 9에 보면은 2분의 첫째 항하고 마지막 항이 이거니까 9하고 6하고 96을 더해요. 항의 개수 볼게. 개수 몇 개일까? 얘는 6 곱하기야. 얘는 6 곱하기 얼마? 16. 그렇지? 몇 개? 16개. 얘를 계산하면 답이지. 근데 보통 문제는 배수보다도 나머지도 더 많이 나와. 뭐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래. 뭐 이런 거. 그럼 뭐만 하면 되니? 첫 수하고 마지막 수만 찾으면 돼. 항상. 하는 방법 알겠어? 첫 수하고 마지막 수만 찾으면 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 개수는 이걸로 판단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건 센에 많거든. 센에 있는 문제를 연습 좀 많이 하라고. 할 수 있겠니? 얘가 아주 많이 나와 이거.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4, 15번을 묶어서 보면은 이것까지 내가 장황하게 설명했던 거지? 그렇잖아. 지금 필수 예제 14번을 관찰해 보면 SN이 어떻게 돼 있어? n에 관한 2차식이면서 상수항 없지. 그럼 얘는 뭐다? 1항부터 등차수로 돼 있구나. 딱 보자마자 얘들아 공차 잡아내 볼게. 공차 얼마? 2. n제곱에서 1이잖아. 그거의 2배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봐봐. 조금 이제 실력이 붙으면은 SN이 n제곱에 플러스 n이야. 그럼 AN을 바로 잡아낼 수 있어요. 여기서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하고 있으면 하수인 거야. 그럼 얘는 공차가 지금 얼마? 2인 거 알았어. 그럼 얘는 어떻게 시작해? 2n이야. 맞지? 2n 시작해야 되고 여기다 일렀을 때랑 여기다 일렀을 때 당연히 같아야 되지. S1은 A1과 같아야 되니까 그냥 이거지 뭐. 타입도 나오지 다이렉트로. 그렇지 않니? 바로 나와야 돼. 그럼 1번을 이렇게 하면 되고 2번이 조금 봐봐. 2번 가볼게. 2번 어떻게 되냐면 SN이 뭐가 되냐면 n제곱에 플러스 3n 빼기 1이지. 이거를 봤을 때 AN을 내가 다이렉트로 그려볼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 볼게. 상수항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때의 AN은 이걸 알아야 돼요. 상수항이 있든 없든 AN은 항상 같게 나와. 없을 때랑. 그렇지 않니? 왜냐면 어차피 SN-SN-를 하면은 마이너스를 무조건 사준단 말이야. 그럼 얘는 없다고 생각해. A를 볼 때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공차 얼마니? 1이지. 이게 뭐로 시작해야 돼? 2에 이렇게 시작할 거야. 그래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다 일렀을 때랑 같아야 되지. 여기다 일르면 얼마 나와? 위에다? 4 나오지? 여기다 일렀을 때 4가 나와야 돼. 그러면 2n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표현해야 되겠지. 되니? 이거 상수항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얘 없다고 생각해. 어차피 없었을 거거든. 그런 다음에 이렇게 구한 다음에 그럼 첫째 항만 별도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첫째 항은 어디서 구해야 돼? 여기서 구하면 안 돼. 절대 얘는 S1에서 구해야 돼. S1에서 1제곱 넣으면 3 나오지. 이게 가장 조금 이제 숙달이 됐을 때 방법이죠. 얘를 SN-SN- 전개하는데 한 세월이야. 전개하는데 한 세월이고 부호 또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치? 첫 번째는 이게 답인 거고 그냥 두 번째는 이게 답인 거고. 요즘 연습을 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필수는 16번 가볼까? 근데 등차수는 활용이지? 등차수 활용인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그 뭔가 차수가 1차잖아 얘들아. 차수가 1차가 나오면 등차수가 관련있는 거야. 이제 그걸 반드시 인지면 돼. 봐봐. 16번을 가보면 좀 하나만 얘기해볼게 얘들아. 등차수열 있지? 등차수열 A에 등차수열하고 함수하고 이게 완전히 다른 내용은 아니야. 이거 볼게. 그럼 내가 얘를 AN을 Y라고 놓고 이 N을 X라고 집어넣으면 이게 되겠지? 이 요직사라고 생각해볼까? 여기 Y는 되면서 올라가는 이런 직선이지? 그치? 우리가 수열을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냐면 수열을 정의역 여기 X에 들어가려고 요 X값이 뭐만 들어갈 수 있어? 수열이라면 자연수만 들어갈 수 있지. 그러니까 이 함수 중에서 차연수일 때 여기 X가 1이 되면 얼마가 되겠어? 3 X가 2가 되면 얼마가 돼? 5가 되겠지. 그렇지. 1차 함수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정의역이 뭐가 되는 거지? 그 대신 정의역이 자연수.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 그게 바로 등차 수열이야.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수능 문제 풀 때는 얘를 이용해서 많이 풀어. 수열을 함수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면 등차 수열은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와 관련이 있다.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지. 구조가 차수가 1차잖아. 차수가 1차면서 들어간 x값이 뭐가 들어간 거야? 자연수만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나중에는 수능 문제 풀겠지만 수능 상당히 어려운 문제를 요 함수 이론을 좀 적용시키면 상당히 좀 쉽게 풀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한 문제 정도 그리고 나중에 내신할 때 좀 심한 문제 풀 때는 그걸로 좀 이용할 거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생겨. 안 그러면 우리 내신에서 등차 수열에서 했는데 킬러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여기 나와. 걔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거야. 함수.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되지 이제 여름방학 때 심화 과정 들어갈 때 그걸 할 테니까. 그럼 16번을 봅시다. 16번을 보면은 얘가 직선이잖아. 이 참수. 그렇잖아. 딱 차이가 당연히 얘는 1차씩 나올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등차 수열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딱 보자마자. 그러면 16번을 가보면 이렇게 돼 있지. 16번은 이렇게 돼 있고 직선 하나가 2x지. 원점질하는 이루가 2x 있고 얘가 y는 2x. 그다음 y는 x라는 애가 있고 얘가 y는 x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y축의 평행한 10개의 선분을 같은 간격으로 해서 제일 짧은 애가 1이야. 여기가 지금 현재 1인 거지. 이 간격이 1. 그렇지? 이렇게 지금 10번을 쪼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있는 애 걔가 지금 얼마냐면은 10이 나왔다 이거. 제일 긴 애가 10, 제일 짧은 애가 1이야. 그렇지? 이렇단 얘기지? 봅시다. 지금 같은 간격으로 짰다는 거지 지금 문제가. 같은 간격. 그거 우리가 나왔지? y축의 평행은 10개의 선분 같은 간격으로 그렸으니까 그럼 봅시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n이라고 해봐. 요 길이 x좌표가 n일 때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2n에서 n을 뺀 거지. 그러니까 n이 되겠지. 그치?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요 길이들인데 이 길이들은 뭐냐면 x가 만약에 n이라고 했을 때 2n-n에서 n이 돼. 차수가 1차지. 그러면 뭐 등차 수열인 거지. 그럼 봅시다. 등차 수열인 걸 우리가 깨우쳤으면 지금 문제가 이거 총합을 구하는 거지. 총합 어떻게 되나? 2분의 1. 첫째 한거 마지막 한거 나누시니까 초딩과 수공식이 편하지. 1 더하기 10 상수가 10개. 등차 수열인 것만 파악이 됐으면 그냥 투입하면 되는 거지. 답이 나오지. 그 다음에 마지막 17번 가볼게. 17번 제목이 돼 있지. 두 개 이상의 등차 수열이 합으로 돼 있어. 내가 새로운 수열을 탄생시킨 거야.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첫째 항이 등차 수열이야. 그럼 AN 요 수열 있지. 이 수열 있고 그다음 BN이라는 수열이 있어. 둘 다 모두 첫째 항이 지금 1이고 공차가 얘는 3이고 얘는 -1이야. 그럼 봅시다. 우리가 한번 실제로 나열을 한번 해볼게. 요 수열 첫째 항은 뭐다? 1이 돼 있지. 공차 3이야. 그럼 어떻게 돼? 4 될 거고 7 될 거고 10 이렇게 나가겠지. 괜찮니? 그 다음 두 번째 볼게. 아니면 얘를 그냥 수식을 적어볼게. 첫째 항이 지금 1이라고 돼 있지. 첫째 항 1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3이니까 첫째 항이 얘는 1 더하기 3 그냥 숫자 1, 4, 10 적어볼게. B에도 마찬가지로 공차 첫째 항이 지금 1이고 이번에 공차가 지금 -1란 말이지. 그러면 마이너스 줄어들어. 그럼 여기 뭐가 되냐면 이게 되겠지. 이런 식이 되겠지. 이식 줄어드니까. 새로운 수열을 탄생시켰어. 뭐냐면 EAN 플러스 BN이지. 얘를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하라 이거. 그럼 요 수열을 나열해보면 어떻게 되지? 얘를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했어. 그럼 얼마? 3이 되지. 그 다음 얘를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했어. 얼마? 8이 되지. 얘를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했어. 얼마?
14에서 1 뺐으니까 13이지. 그렇지 않니? 그 다음에 얘를 2배 한 다음에 얘를 더했어. 18이지. 뭔가 보이지 벌써. 이 수열은 무슨 수열이다? 등차. 등차가 나왔잖아. 얼마? 공차가 얼마인? 공차가 5인 등차 수열을 등차 수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합을 구하래. 그럼 우리가 첫째 항 알았어. 첫째 항은 3이지. 공차 얼마? 5야. 그러면 지금 문제가 없는 게 10항까지 합을 묻고 있지.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공식 쓸 거지. 첫째 항과 공차할 때. 그러면 첫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니? 10개지. 첫째 항의 2배 6. 그 다음에 9D가 되지. 9D 곱하기 5 했더니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 약분하면 얼마니까 5니까 9, 5, 45 51 51 곱하기 5 얼마니? 255 볼수 있지. 아니 그래도 삼각관수보다는 좀 더 낫지 않니? 등차 수열이? 아닌가? 아니야. 이거 외울 거 외워주고 하면은 더 쉬워. 왜냐면 막 그 우리가 아직은 물론 뭐 변별 문제를 안 풀어보긴 했지만은 근데 진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중에는 등차 등비수열이 상당히 어려워. 진짜 깊이 들어가면 이게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 연습 문제도 봐야 될 거 찍어줄게요. 연습 문제 다른 것도 뭐 다 풀어봐야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 내신에 정말 많이 나오는 거 278번은 얘기했지 아까 전에 이런 거 278번은 아까 전에 했던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 그게 중요해. 284번 배표 쳐야지 얘. 절대값 붙인 거 아주 잘 나와 얘. 284번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잠깐만 그거 합시다. 메타 시간. 정규반은 수업 시간이 좀 길어서 좀 여유가 있는 거. 하는 그런 3시간에 막 늦게 시작했는데 막 몰아쳐야 돼. 진도를 막 상당히 막 타이트하게 나오고 있어. 그죠? 너희도 정규반은 자세히도 설명하고 하는데 상학교에 단점이 있어. 너희들 메타 시간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해결해 주잖아. 거기서 그냥 막 진도만 내달리고 있어.